엄마 다 했어. 아 그래 수고했어. 쉬어. 특히 사고력이나 창의적인 수학은 거의 뭐 손도 못 대는 정도.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냥 수학이 싫어요. 일주일을 미뤘는데 2, 30분 만에 끝났다는 것 자체가 공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인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10명 중 6명은 항상 피곤함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근데 아마 우리 아이들은 노느라고 피곤한 게 아니라 당연히 공부하느라고 이 피로감을 느낄 텐데요. 뭐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이 정도라면 고등학생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어른들도 뭐 공부하라고 하면 혹은 일하라고 하면 많이 피로를 느낄 텐데 네.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차라리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런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 좀 수시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학습 스트레스는 좀 심하지 않은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좀 대화를 자주 나누시면서 자주 살펴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는 그 극소수만 존재한다는 뛰어노르나 피곤한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하고 복 받은 밤새 존재. 딱 봐도 그러죠. 친구들하고 밤새 놀고 그다음에 다음날 학교를 또 일찍 가요. 수업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일찍 가서 놀아야 돼서? 운동장에서 애들하고 축구를 함께 합니다. 와. 그리고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니까 제가 10살 때 만성 피로가 왔어요. 아주 빡시게 하루 일과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만난 초등학생은요. 하루에 수면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어휴, 네, 밖에 세상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원을 한 3-4개 다니고 집에 오면은 또 학원에서 내준 숙제가 있잖아요. 그걸 하느라고 또 밀리는 거죠. 할 게 많으니까. 해도 계속 할 일이 남아있고 밀리는 느낌을 느끼고 그러니까 성취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좀 기가 빠진 느낌의 네. 초등학생을 본 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양이 너무 많지 않은지 아이에게 학습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은지 꼭 확인을 해서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의 스케줄을 꼭 짜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공부와 취미생활의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게다가 또 부모님의 또 이 잔소리가 아이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이의 피로감을 또 상승시키기도 하죠.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다. 당연하죠. 뭐 나 위해서 하는 거냐, 너 위해서 하는 거지. 너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할 때다. 네네. 조금 더 해야 된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한테는 피로감이 이렇게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더 피로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죠. 아이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양념 같은 건데 아이들은 근데 또 필요하군요. 듣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쉽지 그렇네요. 않죠.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더 가중받지 않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요즘요, 그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좀 종종 듣게 되는데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게 아마 어른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학습과 휴식의 균형을 찾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 해주셨는데, 내 아이가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지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요. 잘 쉬고 있는지도 좀 바라봐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의 그런 여유 있는 눈빛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다학을 찾아와 준 수학 고민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이 평소에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는지 어머님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채원이 엄마입니다. 저희 채원이는 너무 밝고 활발한 아이예요. 그런데 채원이한테 걱정되는 게 있는데 바로 지금 하는 수학 공부예요. 수학 자체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싫어하는 것 같고 내년이면 6학년인데 중학교 공부도 시작해야 되는데 아이가 수학 공부에 위기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엄마로서 지금까지 위기감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 학습을 시켜줘야 할지 고민이에요. 어머님이 또 새로운 단어를 또 오늘 들고 오셨어요. 위기감.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아직은 어리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사실은 어느 순간 발등에 불이 탁 떨어지면 그때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어머니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좀 그 수학을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딱 마주친단 말이죠. 저는 사실 초등학생들한테 수학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공부시키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이 이제 고학년도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실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또래 친구들과 수준도 맞출 수 있고 또 본인의 그 수학 실력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수학을 넉넉히 있다가 네. 덧셈 뺄셈 배울 때는 나중에 하면 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지 하고 있다가 그 어린 나이에 점점, 많은 점점. 생각을 하고 살았네요, 진짜. 점점 밀렸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해야겠다 했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포기한 케이스인데 제가 인생도 내가 넉넉히 있다가 지금 벌써 40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넋을 놓으면 안 돼요. 슬프다. 뭐야? 너무 슬퍼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슬퍼하면 어떡해? 넋을 놓지 말고요. 네, 단단히 부여잡으세요, 네, 지금이라도. 지금 집중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이나 이런 위기감이 약이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수학은 기초가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기초를 소홀히 하고 혹은 흥미를 좀 떨어뜨리거나 이런다면 나중에 굉장히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야, 기초가 중요한 과목이야,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기초적인 부분 혹은 흥미가 떨어지지 않은지 살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 신청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그래서 네. 오늘 좀 많은 것을 좀 알아가고 좀 배워가시는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모든 부모님들은 너무 잘 됐다. 오늘 이 방송을 아이들하고 보면서 저봐 공부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니까 더 늦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으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아이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애를 자꾸 겁주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초등학생을 강제로 책상 앞에 앉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책상 앞으로 이렇게 네. 오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꼬여야죠. 네, 이렇게. 그 달달한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학과 관련돼서도 놀이가 있고 또 체험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수학과 관련된 영화나 책, 다양한 것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방법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수학 습관,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풀 때도요. 그냥 이런 걸 풀어 이렇게 보다도요. 아이의 성향에 맞는 문제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질 만한 창의적인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머님께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해서 그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를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냥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수학 위기감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채원인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볼 텐데요.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수학 위기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평소 생활 모습을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바로 대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저희 어디서 뵀죠? 예, 예전에 채원이 오빠 촬영. 진짜요? 오빠도 하고 지금 또 네. 그 동생 따님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때는 2016년 수학 고민을 안고 수다학을 찾았던 중학생 태영이. 이 장면 기억나네. 기억난다, 진짜. 고생하고 잘 놀아주던 오빠. 그때 태영이 곁에서 장난기 어린 얼굴로 함께 게임을 하던 아이가 바로 동생 채원이입니다. 예전에 이제 채원이 오빠를 이제 수다학에서 만났고 그때 솔루션 받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근데 채원이는 이제 성향이 오빠랑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솔루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지혜로우시네요. 아니, 그때 그 방법을 그대로 쓰지 아니 않으시고. 어머님이 무슨 수학을 그 개인 과외로 쓰시는데요. 온 가족이 다 받으시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니 아,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또 수다학을 믿어주시니. 그렇지. 검증이 됐다라는. 그럼요, 그럼요. 첫째를 해봤더니 너무 좋아. 또 네. 해야겠다.
어머님과 인사를 나눈 뒤 채원이를 만나기 위해 집안을 둘러봤지만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역시 사교적인 우리 주인공은 집에는 안 계시네요. 어머니, 아, 예. 근데 좀 채원이가 안 보이네요. 아, 지금 학원 마치고 올 시간인데 아마 친구들하고 논다고 늦을 것 같아요. 곧 오겠지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제작진 시계만 쳐다보며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제작분 계속 제작진분이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요. 현관하고 시계를 막 번갈아 봐가면서 드디어 등장했다. 왔어. 채원아, 네, 어디 갔다 왔길래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학원 마치고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요. 우리 제작진분의 목소리에 좀 화가 좀 많이 담겼어요. 그죠? 뭐 부르르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너 찍으러 왔는데 넌 놀고 왔다고? 너 심지어 대구까지 왔는데 말이면서. 야. 집으로 돌아온 채원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휴대폰. 뭘 하려는 걸까요? 이 소리는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것 같은데요. 아,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네요. 네. 야, 놀고 왔는데 또 바로 또 이렇게 또. 아, 친구들 한참 좋아할 나이죠. 야. 집에 오기 전까지 친구들과 놀다 왔지만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았는지 쉴 새 없이 대화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인데요. 평소 친구들과 수시로 통화와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면 동영상도 찍어가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빠랑 좀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니 되게 좀 활달하고 좀 네. 밝은 것 같아요. 예전에 걔는 오빠는 좀 얌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집에서는 그냥 보통 자기 할 일 하고 놀고, 예, 밥 먹고, 예, 쉬죠. 예. 집에서는 어머니도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어머니도 좀 위기감이 없긴 없으신 것 같아요, 살짝. 영상 통화를 마치고 나온 채원이 거실 한편으로 향하는데요. 근데 핸드폰을 진짜 손에서 안 놓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번엔 또 뭘 하려고 그러시나. 탁자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채원이가 하는 것은 바로 슬라임. 게다가 슬라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데요. 채원아, 네, 뭐 하고 있어? 슬라임 만지는 거 인터넷에서 동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지금 찍고 있어요. 어디 올리나 봐요? 네. SNS 같은 데다가. 맞아요. 근데 저런 영상도 본인이 직접 찍어가지고 다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즐겨서 하고 있대요. 저렇게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릴 정도로 이런 거면 좀 컴퓨터로 좀 재밌는 영상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하고 공부하면 좋을 텐데요. 네. 슬라임 찍는 걸 멈추고 이번에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채원이. 방으로 들어가길래 이제는 좀 뭘 하나 보다 그랬더니 지금 뭐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게 거북이. 채원이의 관심을 사로잡은 건 요즘 키우고 있는 애완용 거북인데요. 저 느린 거북이가 저거를 먹는 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한 시간 먹는 거 아니에요? 저거 소화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달콤아 많이 먹어. 거북이뿐 아니라 다양한 동물을 사랑하는 채원이의 꿈은 수의사. 채원이는 왜 수의사가 되고 싶은 걸까요? 왜냐면요 동물들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싶기 때문이요. 그래서 마음이 동물들- 따뜻하잖아요. 네. 수의사가 되려면 수의학과에 가야 될 텐데 네. 수의학과는 수학이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 잘해야 되기도 필요하죠. 하는데 좀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지금 아무렇게나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규칙이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슬라임하고 그다음에 밥 주고 나름의 패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이제 그 패턴에 수학 공부하는 패턴만 살짝 얹어 놓으면 네. 아주 좋을 텐데요. 하긴 그것도 그렇네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꼬박꼬박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대단하긴 하네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채원이가 드디어 책상에 앉았는데요. 집중한 눈빛, 공부를 하는 걸까요? 봐요. 또 만화까지 그리고. 만화 맞아. 그림 다 끝났어요.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채원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캐릭터의 표정부터 의상까지 표현력이 아주 디테일하죠. 손재주가 좋고 뭔가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그러네요. 거 보니까 활동적인 걸 매우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수학을 연결해서 네. 공부하면 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역대급으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위기감이 이제 내가 불안해. 왜 안 하지? 근데 우리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하지 않아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내가 위기감이 왔어요, 지금.
채원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찍어서 만들고 편집한 영상인데요. 열심히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와, 편집 실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로 저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올리면 거의 요즘 그 직업 있잖아요. 크리에이터. 네. 그냥 직업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 수학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위기감이 1도 없는 그러니까요. 아주 평온한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바빠 보였던 채원이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볼까요? 학교를 마치고 영어학원을 다녀온 후 보통 친구들과 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하는 학습지 숙제는 20-30분이면 끝! 그 후 잘 때까지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보니까 수학 숙제 20-30분이라고 적어놨긴 했지만 저 모습을 저희가 만날 수 있을지 지금 계속 초조해하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니까 학습과 또 이 취미 활동, 이 시간 분배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한 번쯤 이제 화를 내신다 뭐 이런 건데 어머님도 위기감이 별로 없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또 어떤 모습일지도 또 기대가 되네요. 정말 그 채원이의 삶이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아, 너무 부러워요. 예. 채원아, 내일 센터 가야 되잖아. 응? 숙제해야지. 응? 안 했지 아직. 자, 거봐요, 제가 그랬죠? 이때쯤 엄마가 이제 등장을 하신다니까요. 엄마의 숙제하란 소리에 드디어 공부를 시작하는 채원이. 수학 실력이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사고력이나 창의적인 수학은 거의 뭐 손도 못 대는 정도.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죠. 예. 아휴, 미리 할 거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저 말에서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네요. 이제 시작되는 채원이의 수학 공부. 조금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죠? 네, 채원이의 일상생활 모습을 좀 지켜봤는데 어머님의 우려대로 정말 수학 위기감은 1도 안 없어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친구들하고 실컷 놀고 들어와서 거북이 밥줘, 영상통화해, 그다음에 슬라임에 영상 찍어서 또 만들어서 올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등학교 5학년들이 이 정도로 한가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네, 수학 공부를 하는 모습이 보이긴 보였어요. 근데 무려 일주일치의 숙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아까 이렇게 넘기고 있길래 페이지 수를 세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을 갑자기 공부를 또 하려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고 그렇게 또 될것 더 같아요. 재미없다고 느낄까 봐 걱정이 돼요. 특히나 저는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어머님께서도 이 밀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제재를 하진 않으셨어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아이랑의 그렇죠. 관계가 네. 계속 좋은 부분은 다행일 수도 있지만 이러면 아이가 계속해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거부감으로 올 수가 있어요.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가 많이 돼요. 지금부터 잡지 않으면 수학 기초부터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기초부터 다지는 시간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습과 어떤 취미 활동의 어떤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지금 취미 활동으로만 치중 혹은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평온하고 행복해 보여. 사실 뭐 제 얘기가 그 취미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취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습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도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미 활동 사이사이에 공부하는 활동도 넣어줘서 계획을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과제를 먼저 한 후에 그다음에 뭐 취미 활동 하나 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쉬었다가 다시 또 뭐 과제 혹은 숙제 있으면 그것도 뭐 혹은 영어 공부라든지 뭐 다른 거 있으면 하고 또 취미 활동 뭐 만화 그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그리기 그때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좀 쉰 다음에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사이사이 섞어서 계획을 짜준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머님께서는 좀 꼭 매일매일 좀 체크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학습 상태도 알 수 있고 네. 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계획표 짜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충분히 자기가 계획을 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채원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검사 또 결과 궁금해요, 선생님. 네네. 자기 조절 영역이나 학습 습관, 학습 기술이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보편적인 학생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학생들의 가장 스타일이에요. 일반적인 자기조절 영역부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학습 동기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뭔가를 잘하고 싶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이제 내 일상으로 끌어오는 그 힘은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죠. 야, 근데 진짜 좀 생각보다 반전이 있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학습 동기가 거의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쵸.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위기감도 없이 그냥 다 놀고 하길래 완전 반전입니다. 사실은 학습 동기 살아있네. 그런 활동들도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내가 잘하고 싶은 욕구로 분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학습 동기는 높은 거죠. 그리고 나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시간 관리 시간 잘하고 관리도 좀 있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슬라임 할 때 그 보였던 그 집중력을 학습할 때는 잘 못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의 집중력이나 독서 능력 부분은 다소 좀 평균 이하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채원이가 학습 동기에 비해서 수업 집중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도 지금 부족하고 말하자면 복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학습 성취가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취도를 못 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일단은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채원이가 친구들과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좋아할 나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순이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이 특히 수학에서 미루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나에게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 이게 네.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인 거잖아요. 우리가 네. 기대했던 것보다 학습 동기가 높다는 게 굉장히 지금 놀랍다는 얘기도 했는데 얼마든지 이 학습 동기를 채워줘서 공부하는 쪽으로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좀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 안 해도 대충 예상이 됩니다. 왜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또 밀렸네. 보통 또 밀렸다 어떡하지 막 이러잖아요. 또 밀렸네. 맞아, 막 우는 애도 있고 막 이런데. 그렇죠. 그 편안함에서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네. 과연 어떤지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할까요? 수학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것 같다는 엄마의 고민. 그렇다면 채원이는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싫은 과목.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냥 수학이 싫어요. 자기 생각이 뚜렷하네요. 수다 그 PD분 앞에서 수학이 싫어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멋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태도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수학이 싫어요 이렇게 그건 아니고 아니었어요. 그냥 하하하 싫어요니까 뭔가 본인도 더 너무 멋쩍어 하잖아요.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구구단이나 뭐 그런 거 외우는 쪽은 엄청 잘했고요. 덧셈, 뺄셈, 이제 연산 들어가고부터는 많이 어려워했죠. 그리고 이제 수학에 흥미를 잃고 하기 싫어지고. 근데 오히려 반대 아니에요? 곱셈 구구를 더 많이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네요. 일단 곱셈구구 쪽은 이제 암기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개념 부분이 흔들리다 보니까 응용하는 연산들이 점점 싫어진 거죠. 어렵게 느껴지는군요. 기피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고요. 이게 5학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채원이가 풀고 있는 학습지는 4학년 과정의 문제인데요. 일주일치가 밀려서 거의 10장이 넘는 분량이지만 한 학년 낮은 연산 문제라 그런지 빠른 속도로 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산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채원이처럼 좀 창의적인 학생들은 훨씬 더 저 계산하는 게 더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연 채원이는 연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곱셈은 자신이 있는데 뭐 분수나 소수 같은 거는 좀 어려워요. 사실 분수나 소수도
곱셈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어디선가 개념을 조금 놓쳐서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개념 이해하는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분수랑 소수는 5학년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단원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아, 지금 현행도 같이 함께 좀 따라가 준다면 더 그렇죠. 좋을 텐데 네. 말이죠. 아, 그게 진도를 계속 연산 진도를 나가도 이제 빨리 못하고 많이 틀리니까 예, 많이 진도가 느려진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쉬운 거부터 다시 선생님이 하자고 그래서 작년 거, 4학년 거부터 이제 다시 또 했던 거를 이제 또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예, 실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다 했다. 다 했대. 30분 만에 끝내서 30분 만에. 뭐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네. 쉬웠던 거죠. 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쉬웠던 아. 거고 정작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 아직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미뤘는데 2, 30분 만에 다 끝났다는 할 것 수 있는 자체가 거. 공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인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학습 단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흥미를 잃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미루게 되고 이 둘이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지금 채원이가 원하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물론 공부할 때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쉬운 수준에 맞지 않는 반복을 계속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해드렸거든요. 혹시 그런 케이스는 아닌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다 했어. 아, 그래, 수고했어. 쉬어. 어머니 근데 아, 예. 채원이 채점은 안 해주시나요? 아, 센터에서 다 채점을 하니까 예, 제가 따로 뭐 보는 건 없어요. 채원이가 푼 학습지를 엄마 대신 살펴본 제작진. 빠르게 푼 것 치곤 정답률이 높았는데요. 근데 연산이 2문제 빼고 다 맞았대요. 오. 근데 지문이 있는 문제는 정말 싹 다 틀렸대요. 열심히 푼 흔적은 보이지만 모두 맞추지 못한 서술형 문제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데 방식이 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식을 못 세우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문이 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채원이에게 반전이 있었으니 근데 또 반전이 있어요. 또 반전. 바로 같은 학년에서 다도강을 차지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사실. 아, 예. 독서는 아주 좋아하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도서관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도서관 책은 거의 다 읽고 수학은 싫어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어랑 영어 이런 언어 쪽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적도 좋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대요. 와, 채원이가 약간 좀 그 반전에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예. 웬만한 영화보다 반전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채원이의 하루를 지켜봤듯이 집에서 책 읽는 모습은 볼 수 없었을 뿐더러 방에서도 책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집에서는요, 뭐 할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뭐지, 학교에서는 그냥 책 읽고만.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도서관이 하나의 놀이터일 수 있어요. 네네. 같이 가서 책 읽고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은 이제 많이 읽었는데 실제로 독서 능력에도 영향을 줬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재밌게 읽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독서 활동의 주인공이 채원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아주 간추려서 엄마에게 설명해보기 네. 이런 활동들 또한 좀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채원이의 경우에는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 뭔가 재밌는 요소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영상 찍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까지 저도 영상하고 네. 연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왠지 했어요. 잘 아이디어를 네. 짜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활동을 좀 흥미로 이렇게 우리가 이끌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수학도 문제 하나 풀어가지고 영상 올리고 막 이런 거 너무 안경 끼고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똑똑하게. 예, 박사님처럼. 그리고 제작진이 책장에서 깨끗한 문제집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엄마가 방학 동안 풀라고 사줬지만 거의 풀지 않은 모습. 그렇다면 채원이의 학교 성적은 어떨까요? 역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선생님들도 적어주셨어요. 학교에서 이제 단원 평가나 중간 기말고사 칠 때도 이제 다다르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앉아서 그때는 하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잔소리 안 하고 알아서 하니까 아직은 예,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 아, 그래도 채원이가 위기감 1도 없는 줄 알았더니 네, 이게 마지막 날 벼락치기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위기의식이죠. 저는 그 뭐.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거에만 해도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네. 진짜. 지금까지는 채원이의 수학 공부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엄마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겨울방학부터는 수학 학원을 제대로 이제 보낼 계획인데 아이는 원치 않지만 중학교 선행도 해야 되고 이제 6학년 때는 학원을 보낼 계획이에요. 아직은 공부보단 노는 게 더 좋은 초등학교 5학년 채원이. 엄마 또한 지금까지 수학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채원이가 수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흥미와 실력 둘 다 잡을 방법 수답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5학년 채원이의 일상생활 모습과 더불어서 공부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쫙 지켜봤습니다. 역시 위기감도 없고 네, 정말 공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수학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단순하게 딱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즉 재미가 없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채원이한테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채원이가 말할 때 분수와 소수가 어려워요라는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에 맞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산이 어렵구나. 그래서 4학년 과정부터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채원이가 30분 만에 일주일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공부 자체가 채원이한테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낄 수가 없죠. 뭔가 내가 공부를 하면 발전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느낄 그런 흥미를 가질 만한 기회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은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직 내가 잘하고 있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경우에는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 그렇죠. 만들기라던가 네, 맞네요.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기 때문에 근데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순간 좀 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죠. 채원이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좀 기초 부분부터 채워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거기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요한 건 사실 좀 학습량이 좀 매우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학습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아이 스스로 좀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그 검사 결과에서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좀 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좀 생각해봤는데 수의사가 꿈이니까 예전에 우리 멘토도 나왔었잖아요. 수의사분 하시려면 수학을 많이 알아야 되고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동물마다 맞아요. 그 양이 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수학이 쓰이고 갑자기 예. 꿈을 개 조련사로 바꾼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면서 그러지 마 해야 돼 도전해야 돼.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채원이에게 이런 중요한 과목이다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이런 독려를 좀 해주고 밀어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학습 동기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다 느꼈다시피 너무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더 나쁜 인상만 지금 갖게 된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딱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수다학이 또 평가를 직접 해봤잖아요. 진짜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네, 그 현재 실력을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아이고. 네네. 우리가 그 본 모습처럼 학습량이라든지 학습 네. 습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걸 반증하듯이 사실 점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보다 전 과정을 복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무작정 복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 과정은 개념 위주로 해야 되고요. 현 과정은 문제 풀이 위주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좋은 방법이 전 학년의 교과서와 익힘책을 좀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구입해 두시고 그리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과정 네. 이걸 동시에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습도 막 몇 개월씩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공부하는 것과 관련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당장 점수화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단원 평가 매번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성취도를 나타낼 수 있는 전과정 복습 이게 지금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합니다. 예, 그것을 문제 푼 것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소수점 계산은 정말 많이 부족해요. 이게 6번, 7번, 8번의 경우에 사실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수점 자리 위치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연산을 아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부족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 채워주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한 문제 빼고 전부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 능력의 부족 그리고 식을 세우지 못하는 데 있어서 또 끝까지 또 이렇게 풀려고 하는 열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이 네. 아예 풀이가 없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그 3학년 곱셈, 나눗셈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 그런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내용을 이 곱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다 보면 이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절로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부족한 계산을 한두 문제 이런 식으로 그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그 위기감 없는 마인드가 마이너스. 현재 실력 마이너스. 하지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신호다. 그렇죠. 시인이에요, 시인. 반전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럼요. 반전. 네, 만들어 네, 주시라고요. 당연하죠. 이거 어제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마이너스. 아니, 그렇죠. 위기는 결국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위기를 딱 느꼈을 때 또 우리 채원이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도 위기감을 많이 못 느낀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다시피 오늘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 엄마도 그리고 또 채원이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의욕을 좀 불살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그 딱 맞는 학습법도 좀 얘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개인 지도나 이런 것을 잘 뭐 이렇게 좀 해보세요라는 말 안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채원이에게는 개인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면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 3학년 거만 한다고 해서 이 학생이 그 변화를 빨리 이렇게 넘어오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을 잘 넘기고 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학생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중점적으로 개인 지도를 통해서 우선은 단기간은 좀 극복을 해서 따라잡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신감도 좀 회복을 하고요. 자신감. 그래서 계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나이대가 되면 그 계산을 많이 연습시킬 필요 없이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지도해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을 잘 넘기고 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학생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중점적으로 그 개인 지도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뭐 6학년이 되면 선행을 이제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방학 동안에요. 네. 저는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선행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시는 부모님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행이 우선이고 선행을 하면 우리 아이 공부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좀 기초 실력을 쌓은 후에는 아무래도 이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들 또 해서 에너지를 많이 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공부방을 통해서 예, 어떤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또 담임선생님과도 상담도 정말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지켜보시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기 때문에 상담을 좀 부탁드리고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네.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채원이가 일단 필요한 것은 수학에 대한 흥미잖아요. 채원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이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채원이한테는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강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아마도 아이들이 이런 성향이 있죠. 내가 5학년인데 3학년 내용, 4학년 내용 중에 부족한 것이 있어. 그걸 어디 가서 말하기가 좀 싫은 거죠. 네, 싫은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딱딱 필요한 부족한 부분들만이라도 인강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채원이한테 맞는 서술형 문제,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고 다가가기가 힘든 문제가 있다면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지도를 받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슬라임 만드는 거,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다면 요건 또 손재주가 있다는 것이니까 네. 네, 4, 5학년 내용들 보면 이렇게 수학 교구를 활용하는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수학 교구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만져보고 해서 재미를 찾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거기다가 나는 또 그 오빠 네. 공부 잘했잖아요. 오빠를 좀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오빠가 좀 이렇게 쫙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저 같으면은 잘난 척하면서 막 알려주고 그러면서 나한테 완전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네네. 동생을. 오빠가 좀 도와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근데 제가 듣기론 이 남학생 중에 여동생의 공부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례를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문 닫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재밌는 보드게임은 사실 그냥 머릿속으로 연산을 하는 그렇죠. 과정이 예. 있어요. 그 자체도 연산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재미있는 보드게임 정도는 오빠와 함께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 오늘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이런 방법들을 놓치지 않고 꼭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머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 순서인데 어머님을 위한 조언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머니께서는 학습 환경의 변화를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떡해요? 네, 채원이가 일단 핸드폰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만이라도 네. 휴대폰을 엄마한테 맡기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 뻗는 곳에 책이 있게끔 해주시고, 네. 학교 선생님 또 가르쳐 주시는 뭐 학습지 선생님과 채원이의 진짜 제대로 된 그 실력, 이 부분을 파악하시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계획하시는 게 좋겠죠. 또한 지금 어머니께서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좋은데 네. 사실은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채원이가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현재 도움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같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수학 위기감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저 잘 못 느껴져. 위기가 없이 지내다가 수능 시험에서 수학 점수 13점 맞은 이후에 네. 인생의 위기가 왔었어요. 아, 우리가 진짜 이리 씨를 섭외한 건 네.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요? 어떤 데든 다 맞아요. 봐요. 다 맞아요? 자, 채연아 봐라. 이 아저씨처럼 수학 위기감을 못 느끼고 살면 수학 13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한테 자극이 제대로 돼, 위기감을 자극이 딱 되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위기감을 느껴라. 안 그러면 인생의 위기가 온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위기는 또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우리 채연이가 쑥쑥 성장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할게요.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시고 우리 채연이 다독이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많이 무너졌던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학 위기감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채원이네 수학 고민을 함께 해결해 봤는데요. 스스로 잘하겠지 하면서 내 아이를 믿어주는 그런 마음은 뭐 너무나 좋죠. 하지만 너무 믿어주고 너무 아무것도 안 도와주다 보면 그게 오히려 방관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정말 적절한 자극과 또 적절한 학습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꼭 제공해 주시는 그런 어머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다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